안녕하세요. 암비플라이프 정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저라기보다는 9년 동안 항암을 한 닭이 암 환자의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겠죠? 제가 암 환자가 돼서 제 방송을 봤다고 생각하면은 당장은 치료에 대한 게 일단은 많이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이 닭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이제 끝이 정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은 없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어,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보험을 얘기해 볼게요. 다들 보험 다 드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원래 아가씨 때부터 좋아했었어 가지고 뭐 암보험이라든지 암보험, 뭐 실비, 그리고 뭐 이런저런 보험을 좀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실비를 2세대에서 3세대로 한번 갈아탔는데, 그거를 갈아타고 90일이 되기 전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며칠만 더 있다가 병원을 갔으면은 이거를 내가 암 걸린 거 더 억울한데 진단비라도 받았을 건데 개털인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이. 이 화재 보험에서는. 근데 이것 가지고 뭐 이거는 숫자로 일단 약관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우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를 했어요. 아쉽지만 이제 원바람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전이암도 있고, 그리고 뭐 재발 잔여,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다 재발암으로 보는데, 뭐 제가 그 재발암 특약을 들어놓은 거예요. 재발암 특약을 들어놨는데 보험사에서는 손에 사정사를 띄었어요. 네가 든 보험은 일단은 원바람 자체가 네가 90일 면책 기간을 못 채우고 암이 발병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 내에서 인정하는 너의 암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암도 없는데 재진단암도 없다. 그래서 이걸 줄 수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준대요. 근데 제가 재진단암 특약 보험료를 계속 따박따박 냈단 말이죠. 원바람 특약은 해지가 됐는데 재진단암 특약은 해지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또 다른 데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데 암이 생겨서 그게 뭐 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꿔 말하면은 제가 뭐 90일 전에 받은 암 진단이 다시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돼도 이거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제 약관을 학교 때도 그렇게 열심히 안 봤어요. 진짜 막 정독을 해서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다 꺼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원바람은 얘네가 암 진단금을 안 줬다 뿐이지 제가 암에 안 걸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받아야겠는 거예요, 그 돈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금감원을 민원을 넣었어요. 첫 번째 제 진단금도 손에 사정사를 띄우고 시간을 거의 반년인가 아무튼 엄청 질질 끌다가 이제 금감원에서 판단을 하기를, 이제 약관 자체가 이제 이거는 분명하게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판단 기준이 애매해서 준이 많이 가지고 모호해지면은 작성자 불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주로 소비자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니네 이 환자한테 안 줄 이유 없잖아, 줘. 그래서 그때는 한 번은 줬어요, 보험사가. 주고, 그러고는 또 제가 이제 든 특약이 제 진단암이
진단이 되고 만 2년이 경과하는 시점마다 제가 그 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만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넣었는데 안 주더라고요. 또 다시 도돌이표예요. 내가 주긴 줬지만은 얘가 뭔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수술적인 뭔가가 있을 때, 그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우리는 돈을 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를 받을 시점에 폐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직이 있어서 준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걔네가. 근데 제가 다시 또 봤어요. 약간 열심히 봤더니 어머, 얘네가 말을 하다 말았네요. 물론 조직 검사도 필요한데 이 조직 검사라는 게 특히 사기 암 환자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불가할 경우 이제 전문의, 이제 혈액 종양내과 교수님을 말하겠죠. 전문의의 판단하에 항암을 한 이력이 있으면은 이 돈 줘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또 안 주길래 또 제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는 얘네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감원에서 권고를 해서 조율이 되면은 바로 주기도 하는데 얘네가 주기 싫어하면은 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넘겨요. 넘기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앞에 이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제 순서가 오기까지 1년이 걸렸거든요. 딱 1년. 처음에 접수를 할 때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랬다가 계속 3개월 지나고 전화를 드렸더니 한 반년 정도 소요가 되실 겁니다. 했다가 이제 반년인데도 또 안 나오니까 또 전화를 했어요. 1년 정도 생각을 하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1년 돼가는 시점에 제가 또 막 전화를 했어요. 제 거 어떻게 돼가냐, 제 거 뭐 접수 언제 되냐 했더니 딱 접수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가 금감원에 민원을 쓴 글을 이제 읽어보고 이제 니네 이 환자한테 돈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니네 여기에 대해서 반박 자료 내봐봐. 사실 순서는 그냥 공고할 때랑 비슷해요. 조금 더 이제 압박을 세게 준다 뿐이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면은 민원 올린 걸 취하해주면 또 주겠다 하더라고요. 주되 이제 앞으로는 2년이 경과하는 시점마다 항암을 하면 주겠다. 만약에 제가 뭐 1월 달에 제 진단금을 받았어요. 1월 1일 날. 제 다음 이제 2년 뒤에 도래하는 날짜쯤에 1월 1일은 제가 뭐가 아무것도 없고 1월 5일쯤에 또 제가 항암을 한다. 그러면은 1월 5일 날 또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런 식으로 또 2년 뒤에 딱 만 2년이 아니라 만 2년 플러스 며칠 정도가 붙는 거죠. 근데 그 정도도 저는 괜찮았어요. 더 이상 입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금감원에 글을 쓸 때 꼭 글 쓰는 꿀팁이 있어요. 뭐냐? 얘네는 육하 원칙을 사랑합니다. 제가 암 환자고요. 제 사정이 이렇고 저는 이렇게 눈물 나는 사정이 있는데 이 나쁜 놈의 보험사들이 저한테 돈을 안 줍니다. 저는 그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강도 울고가 소설을 쓰더라도 안 돼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왜 이 돈을 꼭 받아야 하는지, 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고 쟤네는 이 나의 수령 자격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없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써줘야지 일 처리가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소설을 한번 썼었어요. 썼다가 육하 원칙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또 어디서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왜 이렇게 해서 제가 든 보험은 이러한 보험이고 제 보험 약간 몇 페이지 몇 번의 사항에 의하면은 이러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조건에 부합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금감원 담당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진단금 약관이 뭐 드는 시기나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들었던 제 진단금 약관은 신기하리만
그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성을 해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쟁을 조금 더 질질 끌고 가려면 보험사에서도 여지는 남아 있지만 그냥 이게 문구 자체가 선생님을 위해서 뭔가가 이제 다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뭐 받으실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받았어요. 결론은 일단 내가 내 체각에 뭐 받아야 될 돈이 있다 보험사에서 일단 그러면은 제 약관을 먼저 보십시오. 약관을 꼼꼼하게 보시고 요즘엔 또 챗 GPT 잘 돼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GPT한테. 내 보험이 무슨 회사 무슨 상품 번호가 이 내가 상품인데 나는 이러한 상황이고 막 이 돈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물어보시고 GPT한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나의 이거 민원 글 내용을 좀 작성해줘라고 하셔도 돼요.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가 다 썼거든요. 다 디벼가면서 사진 찍어서 파일 첨부하고 보험금 청구를 이 재진단금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보험사가 이 재진단금 청구를 질질 끄는 이유도 사실은 사기 암환자분들이 이게 재진단, 재발, 전이가 돼서 이 보험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사실 시간을 끄면은 생존율이 낮으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런 거를 노리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저의 합리적인 의심도 조금 있어요. 아무튼 제 방송을 보시고 나면 나한테 보험이 있다. 화재보험이 있다. 화재보험에 재진단금 항목이 있다. 그러시면은 약관을 받아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기 환자 여러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를 혹시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흥국 화재 보험이었고요. 현재 그 보험을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고 제 진단금도 잘 받고 있고 올해 7월 달에도 수령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몸도 아픈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제 약관을 교과서처럼 이렇게 보시기 쉽게 만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아프신 분들은 돈이라도 받아야지 좀 덜 서럽습니다. 아무튼 재진단금 모르시고 못 받는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의 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재진단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꼭 받으세요. 반드시. 아시겠죠?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